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이제는 다들 "여름이 온 것 같다."라고 말할 만한 날씨인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이 계절이 워낙 놀기가 좋아서 저는 이번 주에 팀 회식으로 한강에 잠깐 나들이도 다녀왔었고 음,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이번 주말에는 여기저기서 맥주 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다만 아쉽게 진짜 맥주 축제 갈 작정으로 신나 있었는데 음, 컨디션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집콕하면서 요양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음, 그러게요. 맞아요. 선생님, 이번 주에 열리는 맥주 축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음. 그치만 건강이 가장 먼저니까 푹 쉬시길 바라며, 저는 진짜 요새 바빠 가지고 엄청 야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이게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서 제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 버려서 저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은 일을 만들어 버려서 야근을 계속하고 있는 거여 가지고요. 누구를 원망할 음.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거 요새 사람들은 "업보빔 맞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보빔 맞았다 혹은 스스로 불러일으킨 재앙이라고 해서 음. 스불제라고 얘기하는데 네 스불제, 업보빔. 아. 스물째 뜻을 지금 알았습니다. 아 네네네. 스불제, 업보빔이라고 요새 주변 동료들에게 놀림당하면서 야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참 즐기기 좋은 계절인데 저나 하나님이나 못 즐기고 있는 게 참 안타깝지만 음. 좋은 미래를 보고자 오늘 맞아요. 토크토랑의 주제는 한 달 음. 살기입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낯선 곳에서 한 달 살기 아닐까요? 음. 기본적으로 한 달이면 사실 꽤 긴 시간이라서 여행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하고 또 그러다 보니 살아보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음. '낯선 곳에서 산다.'라는 측면에서 여행 아닌 여행으로 이제 한 달 살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워낙 한 달 살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포털에서 여행지 검색하려고 하면 뭐 발리 이렇게 검색하면 그 뒤로 연관 검색어에 항상 한 달 살기가 붙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여행 아니면 일상이 될 만한 한 달 살기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여행 문화가 그냥 가 보고 그냥 보고 이런 거에서 직접 경험해 보는 걸로 많이 바뀐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관광지를 이렇게 후다닥 돌고 끝나는 여행이 많았다면 이제는 오래 장기간 있으면서 밥도 해 먹어 보고 뭐 실제로 살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여행들을 많이들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여행 주제는 뭐 저희 언제나 신나는 주제이고 언제나 인기 많은 주제죠. 음. 이번 화 녹음하고 나면 저도 '아 어디로 한 달 새기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음.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한 달 살기 하면 떠오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여유로운 아침 시간인데요. 음.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위한 시간들을 풍족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음. 살기라면. 음. 저는 평소엔 사실 아침 식사를 안 하는 편인데 여행을 가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챙겨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음. 오늘은 아침 메뉴 중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맞아요. 여행 가서는 이제 그 여행지에서 먹고 싶은 게 많기도 하니까 꼭 아침까지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한 끼 한 끼 굉장히 소중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침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여행의 되게 즐거움 중 하나다.' 싶어 가지고 여행에서 아침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메뉴는 바로 에그 베네딕트인데요. 음. 사실 에그 베네딕트는 브런치 식당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음. 그 브런치로 유명하다 싶은 식당에 가면 메뉴에 꼭 있는 게 에그 베네딕트가 포함된 메뉴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달걀 흰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에그 음. 베네딕트는 왜 그걸 먹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몇 음. 년 전에 부산에서 에그 베네딕트를 먹은 이후로 완전 빠졌습니다. 음. 그때가 아마 물놀이 이후에 진짜 너무 한 걸음도 못 떼겠다 싶을 만큼 배고플 때 먹어서 그런지 너무 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 아 맞아요. 그럴 때는 정말 뭘 씹어도 맛있는 기분이긴 하죠. 음. 그치만 에그 베네딕트는 브런치의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저는 술안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에그 베네딕트는 좀 맛있게 먹는 메뉴인 것 같아요. 그 소스가 맛있잖아요. 맞아요. 에그 베네딕트라고 하면 보통 잉글리시 머핀 그 쉽게 음 설명하면 맥모닝에 들어가는 그런 빵 맞아요. 거기에 술안과 홀랜다이즈 소스를 얹어서 음 먹는 샌드위치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뭐 음 베이컨이나 구운 채소 같은 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보통 구운 술안 위에 구운 음 가지나 구운 아스파라거스 같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잉글리시 머핀이 제가 먹어 본 것 중에는 맛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맞아요. 좋아하는 빵 저는 보통 깜빠뉴 위에 올려서 음. 먹습니다. 생각하니까 군침이 좀 도네요. 브런치인데 베이컨 저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런치 약간 음. 하면 베이컨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쵸? 음. 저도 그 잉글리시 머핀이 별로 맛있는 걸 모르겠어서 에그 베네딕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 말고 더 맛있는 빵이랑 먹으면 에그 베네딕트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배가 고파졌어요. 음. 여기에다가 곁들일 술이라고 하면 한 달 살기 중 아침 메뉴로 에그 베네딕트를 가져온 건데 음. '왜 술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음. '음식과 함께하는 와인 한 잔, 술 한 음. 잔, 음료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음. 의견을 읊어보면서 저는 음. 가볍게 화이트 와인을 음. 추천하려고 합니다. 아니 여행 가서는 매끼 술 마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법 아니었나요? 뭐 운전할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아침에 와인 한 잔 여행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저는 밥에 곁들여 먹는 와인 한 잔은 그냥 음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술 애호가인 저희끼리 말해 봤자 결론이 똑같긴 하겠지만요. 맞아요. 일단 사실 아침부터 너무 배부르게 맥주나 너무 또 도수 높은 증류주를 선택하기엔 쉽지 않다 보니까 가볍게 음. 화이트 와인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저는 음. 사실 드라이하고 산뜻한 화이트 와인이 생각이 나는데 음. 하나님이나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달달한 모스카토 한 잔도 곁들이는 거 굉장히 음료처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에그 베네딕트랑 함께하는 음료 같은 느낌으로 모스카토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 거 좋아하는 저긴 하지만 아침에 너무 단 거를 좀 먹기는 그러니까 샌님이 음. 좋아하시는 화이트 와인도 '이럴 때 먹어 보자.'라는 느낌으로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 여행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이트 와인에 에그 베네딕트 먹는다.'라는 한 달 살기의 아침 풍경을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네. 일단 한 달 살기가 무엇인가.부터 가볍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 달은 어딘가에 살아봤다라고 하기에는 좀 짧고 음. 여행 갔다라고 하기에는 한 곳만 한 달 동안 이렇게 꽤 긴 기간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몇 달 정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한 곳에만 한 달 이상 머무른다라는 건 별로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음. 그래서 또 특별하게 2주 살기, 2달 살기, 3달 살기 이런 말이 없이 딱 한 달 살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체류형 여행이라고도 정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체류형 여행이라는 단어가 딱 알맞은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갔다 오는 여행이 아니라 머물러 보는 여행이다. 이런 걸 잘 설명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음.
주위에서 사실 이런 한 달 살기 꽤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 요즘에는 막 어디에서 한 달 살기 후기 이런 콘텐츠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블로그나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책도 음 종종 출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달 살기 여행지를 겨냥해서 그런 좀 장기 숙박 콘텐츠, 숙박지만 모아 놓은 숙박 플랫폼도 나왔었고 코로나 시기에 특히 음 쪼끔 확 저변이 넓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짧게 여행하는 게 막혀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한 달 살기가 늘어났던 몇몇 도시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와 셋이 워너비로 생각하는 한 달 살기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고 그전에 가장 먼저 내가 봤던 부러웠던 한 달 살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는 3대 살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서 봤던 부러운 거 먼저 소개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제주도인데요. 음. 아무래도 주위에서 가장 많이 다녀온 한 달 살기 여행지가 제주도인 것 같아요. 뭐 음. 숙소나 언어나 이동이나 번거로운 게 사실 해외에 비해서 너무 없잖아요, 간단하니까. 음. 그리고 워낙 좋은 자연 풍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주도 한 달 살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비행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뭐 배를 선택하면 자차를 가지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음. 있는 분들이나 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주도 한 달 살기 도전하는 경우가 제 주위에서도 꽤 많았어요. 음. 특히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한동안 풀 재택근무를 해 왔다 보니까 막 아예 이참에 제주도에 가족과 함께 내려가서 일정 기간 지내고 오시는 음. 분들이 쪼끔 있었고 막 가끔 회의하는데 숙소 창문 너머로 바다 보여주시거나 그 음. 돌담을 보여주시거나 했던 기억이 음.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거는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한 달 살기는 그것보다 좀 간단한 마음으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제주도에서 재택하는 거 너무 부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는 여행지로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게 비행기를 타야 하고 그리고 넓어서 동선이 쪼끔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2박 3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즐길 수 있는 그 넓이가 아니죠. 음. 그래 가지고 여행지로 선택하는 거를 저는 잘 안 했었는데 제주도는 잘 안 갔었는데 '한 달 살기라면 진짜 다른 얘기겠다.' 싶은데요. 이게 오랫동안 한 군데 한 군데 차근차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경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갈 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 탈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비슷하게 저의 지인은 아니지만 음. 작년 말에 읽었던 책 중에 제주도에서 단기간 살아 보신 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한 달은 아니고 꽤 길어요. 지명 님이 쓰신 "32살 음. 반식년을 가져 보았다."라는 책이었는데 퇴사를 음. 하고 146일 동안 제주에서 보낸 이야기를 되게 담담하게 책에 적었어요. 음. 사실 요즘 제주도 여행이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요. 음. 뭐 바가지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 책을 읽고 또 막 그 안에 넣어 놓으신 사진들을 보고 있자면 '아 음. 제주에서 한번 살아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음. 하나님도 혹시 비슷하게 주위에서 대리 경험했던 한 달 살기 '아 부럽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음. 실은 제 직업이 학기 중에는 약간 병원도 못 갈 정도로 휴가 쓰기 어렵긴 하거든요. 음. 근데 방학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한 달 살기 하기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음. 장점이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방학 때 여행 가 보면 진짜 선생님들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만나는 사람 중 몇 명 중에 몇 명은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물론 저는 고등학교여 가지고 방학에도 수업이 있고 학생부 작성도 있고 막 이래서 좀 별로 해당이 안 되긴 합니다. 음. 그래도 제 주변에서도 제주도 한 달 살기는 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특히 되게 '정말 너무 부러운 한 달 살기다.'라고 생각했던 게 중년에 싱글이신 분께서
이제 친구랑 제주도 한 달 살기에 가셔 가지고 매일매일 걸으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아침에 음. 친구랑 둘이 간단히 아침 먹고 도시락을 싸서 하루 종일 걷다가 점심때 되면 도시락 먹고 뭐 또 걷다가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또 저녁에 맛있는 거 해 먹고 술도 한 잔 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평화로운 시간이다.' 이런 생각 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한 달 살기라면 나도 되게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아기들 데리고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날씨 좋은 곳으로 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이게 아기들이 몸을 움직여야지 그 에너지를 소모해야지 밤에 잘 자잖아요. 음. 근데 겨울에 또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날씨 좋은 데 가서 막 하루 종일 수영시키고 뛰어놀게 시키고 막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음. 마지막도 너무 부럽네요. 또 저는 겨울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꼭 '여름만큼은 피해서 한 달 살기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의 여름일 때는 음. '굳이 내가 다른 나라를 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음. 있어서 겨울에 한 달 살기로 따뜻한 나라에 떠나는 거 굉장히 부럽습니다. 좋죠. 맞아요. 그럼 이제 하나와 셋의 워너비 한 달 살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많이 들어봤던 앞서 이야기한 한 달 살기와 내가 직접 살러 가본 여행지는 다를 수 있잖아요. 음. 하나님은 한 달 살기의 기회가 생긴다면 어디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저번 겨울에도 하려다가 바빠서 못 했던 게 있었는데 겨울에 눈 많이 내리는 일본의 시골에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음. 여행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일본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유일하게 외국어를 일본어를 할 줄 아는데 안 쓰면 자꾸 까먹잖아요. 그래서 음. 약간 일정 시간 이상 일본어를 안 쓰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까먹을까 봐. 음. 막 '내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외국어까지 까먹어 버리면 나는 아무런 외국어도 못하는 거야.' 약간 이런 불안함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일본어를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안 까먹게 쪼끔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일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저는 시기가 이제 갈 수 있는 시기가 여름방학은 한 달 살기 하기엔 좀 짧고 음. 겨울방학이 한 달 살기 하기에 딱 적당한 시기이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겨울엔 따뜻한 데도 물론 좋지만 일본은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따뜻하진 않잖아요. 음. 어디 동남아 같은 데 가야 따뜻하지 그쵸? 그래서 막 그렇게 엄청 따뜻할 거 아니면 그럼 눈이 차라리 많이 내리는 곳에 가서 되게 '고요하게 있다 오고 싶다. 그런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시골 같은 데 가 가지고 맨날 똑같은 식당에 가 가지고 그 식당 주인분이랑 친해져서 막 되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동네 사람들이랑 합석해 가지고 술도 같이 마셔 보고 막 이런 음. 이런 로망이 있는데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행동들도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라면 약간 할 수 있는 용기, 해방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 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시골 마을 너무 좋네요. 음. 저는 너무 중요한 조건이 사실 하나 있는데 음. 바로 바다나 강 같은 큰 물이 있는 도시입니다. 음. 사실 도시냐 시골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물은 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음. 그래서 지난번 다녀왔던 치앙마이도 당연히 후보에 있고 거기는 사실 강이라고 보기에도 되게 애매한 하천 정도이기는 하지만 물론 쪼끔 음. 나가면 강이 있고 근데 음. 제가 원하는 정도의 강은 아닌데 그래도 음. '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다.'는 음. 정도. 그리고 대표적인 딱 떠오르는 도시라는 음. 발리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나 뭐 제주도도 있죠. 뭐 음. 제주도도 워낙 바다를 끼고 있는 좋은 곳이니까
근데 또 의외로 사실 내륙이라 좀 고민은 되는데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강력 추천했던 게 체코의 음. 프라하였어요. 체코의 프라하요? 네. 체코 오 프라하? 네. 사실 꼭 프라하가 아니더라도 체코의 그냥 인근 도시를 굉장히 추천하셨는데 음. 식료품 물가가 진짜 싸서 한 달 살기 하는데 아.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 바다가 없는 게 단점이긴 한데 프라하는 사실 굉장히 넓은 강이 또 흐르고 맞아요. 있어서 음.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프라하는 한번 짧게라도 가 봤으니까 뭐 음. 비슷한 느낌으로 추천받은 헝가리 음. 부다페스트 같은 곳 어. 강도 음. 있고 굉장히 맞 물가도 저렴한 요런 곳들도 음.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그 음. 체코 프라하를 추천해 주셨던 분은 혹시 남성분이신가요? 맞아요. 그쵸. 체코 프라하는 저는 약간 치안이 걱정이 되는데요. 어. 그런가요? 여행 갔을 때 되게 '무서운 동네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새님? 저는 되게 편했어요. '더 어두운데 되게 안전하네?' 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음. 저는 여행을 한 번 갔을 때 되게 좀 물론 되게 어렸을 때 가긴 했지만 되게 무서웠거든요. 음. 그렇구나. 또 이게 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약간씩 다른가 봅니다. 맞아. 그리고 음. 또 체코는 꼭 프라하가 아니더라도 체코가 맥주 소비량이 가장 높은 도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체코 맥주 그래서 맛있죠. 예. 그래서 음. 더더욱 또 가고 싶은 곳이기도 음. 하고 또 아예 바다 쪽으로 튼다라고 하면 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날씨 진짜 좋고 바닷가를 끼고 음. 있는 그런 음. 도시에 살아보고 싶기도 음. 합니다. 잠깐 음. 깔짝거리다 말았던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도 쪼끔이나마 배울 겸 음. '그렇게 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바닷가 도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음식들도 진짜 너무 맛있고 음. 맞아요. 근데 저는 언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물론 의사소통은 되겠지만 이렇게 음. 대화를 하기엔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저도 음. 영어를 잘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되게 좋긴 좋은데 한 달 살기 하려면 쪼끔 저 같은 경우는 대화가 어려워서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님은? 요즘 어 자동 번역 진짜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참 요새 많이들 쓰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래요. 그래요. 그 생각이 있으면 저도 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래요. 한 달씩이나 가는데 좀 비행 시간이 길어도 괜찮잖아요. 그쵸? 음. 맞아요. 그런 데도 한번 넣어서 생각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어 샘님 역시 물 찾는 게 그 "산이나 바다냐?"라고 하면 "바다."라고 했었잖아요. 역시 음. 제일 좋아하는 걸 찾아가게 되어 있나 봅니다. 저도 국내라면 '바다가 가까이 있는 곳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음. 저는 바다도 좋고 산도 좋아서 바다와 산이 같이 있는 곳을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한 달 살이라면 역시 제주인가?'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돌아, 돌아 다시 제주로 왔네요.' 이런 느낌이죠. 물론 그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좋은 곳 국내에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데는 짧은 휴가에도 갈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제주는 역시 저는 비행기를 탄다 혹은 배를 탄다 이게 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드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음. 짧은 여행으로는 갈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한 달 살이라면 '갈 수 있겠다. 갈 마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다른 선배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처럼 밥 먹고 산책하고 그냥 책 읽고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로망이죠. 맞아요. 저도 국내라면 제주도. 음 관광객으로 갔을 때의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래도 현지에 살다 맞아요.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것도 맞아요. 있을 것 같고 다만 음. 제주도가 어쨌든 운전을 음. 좀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음. 이동하려면 음. 그게 만약에 좀 귀찮다면 부산이나 속초도 비슷하게 바다를 끼고 있고 또 인프라도 음. 잘 되어 있으니까 좋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은 저는 어 속초 고성 음. 뭐 강릉 이 동해 이 라인 진짜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 라인도 되게 좋죠. 그 라인은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핑하러도 되게 많이들 가시고 막 음. 서핑이 좋아서 거기에 아예 주거지를 만드시고 이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 살기 떠나고 싶은 장소 이야기를 쭉 해 봤는데 장소도 뭐 하나님과 저를 비교해 본다면 취향에 따라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는데 음. 저는 이런 장소보다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한 달 음. 살기 동안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가.' 음. 라는 의문입니다. 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달 살기는 뭐 워케이션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음. 대부분은 방학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업무에서 벗어나서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 굉장히 길게 쉴 수 있는 방학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스타일과 취향이 묻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듣다 보면 '나는 한 달 살기 여기 가고 싶은데.' 뭐 '거기 가서 이런 일상을 보내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또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저는 아무래도 일주일 살이라는 저만의 테마로 떠났었던 치앙마이 여행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음. 뭐 했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게 되는데 일단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저는 일단은 무조건 일찍 일어날 겁니다. 이게 막 "일출 음. 시간에 일어날 거야."까지는 사실 음. 장담하지 못하겠는데 늦어도 7 시에는 일어날 것 같아요. 보통 여행 가면 그전에 일어나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대단한데? 집에서보다 쪼끔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 그러게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이제 아침 운동 좀 땀을 음. 아침부터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루를 음. 알차게 시작하는 가장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아침 운동이기 때문에 아하. 운동을 먼저 하고 씻고 나면 이제 사람들도 움직일 정도의 시간이 될 것 음. 같습니다. 카페도 열고 식당도 쪼끔 이른 데는 열고. 그래서 그때 음. 아마 저는 작업실에 가지 않을까 뭐 간단히 뭘 챙겨 먹고 음. 제가 치앙마이 갔을 때 굉장히 워킹 스페이스들을 다양하게 방문했었는데 음. 그때 이유가 '한 달 살기로 여기에 오면 어떤 워킹 스페이스를 갈까?'라는 고민으로 여기저기 좀 체험을 해 봤어요. 음. 그래서 마치 작가가 직업인 사람처럼 그런 음. 워킹 스페이스에 가서 거기 이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족이 엄청 많은데 그 사이에서 글을 음. 썼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한 달 살기를 제가 가게 된다면 '글을 잔뜩 써 오고 싶다.'라는 게 음. 목표일 것 같아서 일할 수 있는 워킹 스페이스 또는 뭐 작업실을 따로 아예 월 단위 계약을 해서 출근하듯이 오전에 갈 것 같습니다. 음. 글 쓰는 것도 사실 에너지가 꽤 필요한 일이라서 쭉 연달아 하긴 저는 좀 힘들고 중간에 음. 이제 점심시간으로 뭐 커피도 마시고 잠깐 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반반 오전 몇 시간 오후 몇 시간 요렇게 해 가지고 글 쓰는 일과를 채울 것 같고 전 음. 늦어도 5 시에는 이건 끝낼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놀아야 되잖아요. 한 달 살기 가서 막 더 빡세게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게요. 제가 해질녘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음. 해질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뭐 5 시 때로는 뭐 내가 음. 너무 좋아하는 바가 해피아워가 4 시부터야. 이러면 또 음. 4 시까지 딱 마무리하고 놀러 나갈 것 같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유 시간에는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운동 음. 프로그램을 듣는다든지 마사지를 매일매일 받는다든지 새로운 걸 좀 배우는 공예나 레저 같은 걸 좀 배우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밤에는 또 당연히 여행자처럼 밤에는 오히려 음.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도 글감으로 미리 써 놓고 이런 하루하루를 음. 연달아 보내고 싶습니다. 약간 왜 서두에서 팬님이 "방학처럼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팬님의 한 달 살기 루틴은 별로 방학이라기보다는 거의 출퇴근하는 직장인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쵸? 맞아요. 음. 그 지역에 가서 워킹 스페이스에 방문해서 일하는 것도 되게 저도 로망인 것 같아요. 이게 음.
프리랜서라든지 재택근무하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음. 디지털 노마드 이게 유행인 때가 있었고 또 대면 업무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곳들은 막 직원이 다 같이 놀러 가서 거기서 다 같이 낮에는 업무하고 워킹 스페이스에서 업무를 하고 저녁에 같이 여행을 즐기면서 놀고 먹고 막 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런 것도 되게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심지어 놀러 갔는데도 워킹 스페이스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다. '출퇴근을 하겠다.'라는 새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공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새님이 워크 스페이스 찾아다니면 저는 거기 쫓아다니면서 공간 구경이나 하고 옆에서 책이나 읽다 오고 이러고 싶네요. 맞아요. 책 읽는 것도 좋죠. 저도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책만 읽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음. 그쵸. 하나님은 어떻게 한 달 살기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햇님하고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선 가장 다른 부분은 저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일찍 안 일어날 거예요. 적어도 지금 출근 시간보다는 늦게 일어날 거예요. 음. 저도 지금도 막 적게 자는 건 아니지만 여행 가서는 더 푹 막 8-9 시간쯤 푹 자고 일어나서 여유 있게 커피도 좀 마시고 아침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데요. 예를 들어 뭐 많이들 하시는 쿠킹 클래스라든가 뭐 요가 음. 클래스라든가 뭐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그 한 달 동안 꾸준히 뭐 몇 회 뭐 다 5회 이상 꾸준히 배워서 뭔가 '내 걸 만들어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음.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근데 그런 일하는 거 아웃풋은 하나도 안 하고 인풋만 잔뜩 하다가 오고 싶다. 이게 저의 가장 이상적인 한 달 살기입니다. 음. 평소에는 일하면서 아웃풋을 주로 하니까 약간 점점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점점 비워지는데 점점 꺼낼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쯤 한 달 살이를 가 가지고 '당분간 좀 든든하겠는데?' 이렇게 싶을 만큼 잔뜩 채워오는 거. 이런 게 가장 저의 로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치앙마이 갔을 때 요가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봤는데 되게 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 일 주일 이상 머문다면 음. 아예 좀 '장기적으로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되게 많이 했었고 이게 아무래도 한 달 살기로 워낙 유명한 데라서 그런지 맞아요, 맞아요. 인종도 굉장히 음. 국적도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음. 사실 영어로 클래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음. 되게 겁을 먹고 갔는데 어쨌든 몸을 음. 쓰는 거기 때문에 별로 뭐 눈치껏 하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음. 말이 안 통해도 사람들은 언제 얼마든지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음. 저는 또 친구 사귀고 싶어요. 와 이 말을 제가 해 놓고도 '와 나 진짜 많이 외향적인 사람이 되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감탄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친구도 그렇게 오랜 기간 있으면 사귀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행 가서 하루 이틀 사이에 친구를 만들어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음. 저는 그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시간이 오래 들여서 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자주 보게 되면 그 사람도 이랑 좀 친해져서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음.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은 나는 정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삶의 방식 같은 그런 것도 들을 수 있을 테고 우리가 이렇게 막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혹은 뭐 다른 지역 사람이지만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뭐 음. 어쨌든 이런 정말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사람을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사람까지 사귄다? 그러면은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 애착도 더 많이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나러 더 자주 그 지역에 가게 되고 이러게 될 것 같아서 '친구 음. 사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다.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한 달 살기를 하면 친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 게 이 음. 도시에 처음 온 낯선 사람들이 뭔가 헤매고 있을 때 알려줄 음 말도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또 어떤 분은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런 그 유명한 미술관이 많이 있는 곳으로 한 달 살기를 가 가지고 '매일매일 미술관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 미술 좋아하거나 박물관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 만에 그 미술관을 다 보고 오기 되게 아깝잖아요. 천천히 음. 며칠에 걸쳐서 그 미술 작품 하나하나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기를 들으면서 '아 역시 그 자주 못 가는 곳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장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게 최고의 사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한 음. 달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으니까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죠. 가장 사치스럽게 시간을 써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좋습니다. 한 달 살기 이야기 쭉 해 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한 달 살기의 의미 한번 정의해 보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해서 그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해 주는 것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의 작은 도시로 한 달 살이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식 클래스를 들어 가지고 일식에 대해서 쪼끔이나마 배워온다면 할 줄 아는 게 늘어났으니까 제 일상이 더 풍부해지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해 주는 것 요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음. 좋습니다. 저는 원하던 삶의 체험판 같은 여행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보통 음. 뭐 저나 하나님도 그랬지만 한 달 살기라고 하면 내가 평소에는 잘 못했지만 음. 한 달이라는 빈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고걸 경험해 보면서 '아 정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또는 음. '지금 내 일상이 오히려 나의 루틴에 더 잘 맞는 음. 일상이었구나.' 같은 것들을 음.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음. 고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체험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한 달 살기를 고민하는 걸 넘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시는 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디저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바로 써 먹고 싶은 디저트이기도 합니다. 음. 2가지를 소개할까 하는데 한 달 살기처럼 살아보는 여행에 적합한 숙소들을 모아둔 플랫폼 리브 애니웨어를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이런 플랫폼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냥 호텔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공유 주택 서비스는 유명한 게 워낙 많잖아요. 음. 네. 리브 애니웨어는 장기 숙박을 기준으로 한 숙소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최소 6박 이런 조건들이 걸린 숙소가 많고 음. 가격도 가격 단위가 보통 6 박, 14 박, 29 박처럼 이제 보통 뭐 음. 1 주, 2 주, 4주 정도의 장기간 여행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음. 있습니다. 음. 국내 숙소가 사실 대부분이기는 한데 발리나 치앙마이처럼 한 달 살기 성지로 불리는 이런 도시들은 또 다루고 있으니까 여행 준비하실 때 여기를 이용하시거나 뭐 꼭 예약하시지 않더라도 탐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한 달 살기는 숙소 구하는 게 가장 큰 난관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한 군데서 모아서 해 준다니 정말 너무 편할 것 같고 한 달 살이에 대한 난이도도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이는 추가 디저트가 있는데 음. 국내 여러 지자체들의 한 달 살기 지원 사업을 추천하고 음. 싶습니다. 이거 공고와 신청 시기가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곳을 추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검색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요즘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워케이션이나 한 달 살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실비로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뭐 좀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참여하시는 대상자를 모아서 막 이런저런 지역 특색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아 진짜 가기 힘든 데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찮은 지역들이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부산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좀 큰 도시들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걸로 영월에 다녀오신 분이 있었는데 음. 그런 낮에는 각자 방에서 배정받은 방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음. 매 저녁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걸 갔다 오시고 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기회도 되고 영월에 대해서도 좀 애정이 생겨서 굉장히 음. 만족스러워하셨던 걸 봤습니다. 맞아요. 요새 그 지방 소도시들의 인구가 많이 줄어 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많이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도모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음.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한 달 살기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뭐 여행이 늘 그렇지만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 굉장히 설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더더욱 더 특별한 여행인 한 달 살기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워너비 한 달 살기를 좀 꿈꿔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뭐 지금 당장 떠나진 못하더라도 내가 한 달 살기 간 것처럼 해볼 수 있는 작은 게 있다면 이번 주에 좀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한 주 저희가 당장 어딘가 떠나진 못하더라도 즐거운 상상과 작은 행복들로 여행처럼 채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